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관은 다른 법관들과 달리 정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최고 법관이잖아요.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 쟁점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요. 한 10시 20분께 도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떴네요. 구속갈림길에선 사법농단 총책 양승태 영장심사 시작. 네, 드디어 때가 됐어요. 사법부 무려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71년 만에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이게 그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그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을 저지른 책임을 제대로 71년 만에 구속이 되는 것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구속이 끝은 아니죠. 구속되고 또 이제 제대로 그 형량을 받고 이렇게 해야 갈 길이 멉니다. 어찌됐건 지금 영장실질심사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아까 10시 2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워낙 법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니까 굳이 그런 말을,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불구속이 99%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99%일까? 불구속이 99%일까요? 그래도 조금 더 글쎄요, 한 10%까지는 안 될까? 구속 10% 안 되나요? 99%면 1%밖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일단 심사를 맡을 분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판결을 하게 될지, 정말 99% 불구속일지. 네, 늦어도 내일 새벽이라고 하니까요. 내일 발칙한 뉴스를 진행할 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 같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같이 분노하면서 불구속할 줄 알았다 이렇게 될까요? 앞서 검찰이 지금 무려 26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심사에서 수사의 최전선에 있는 특수부 부장검사들 그리고 부부장검사들이 대거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이다 보니까 좀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베테랑들로 꾸려서 이제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던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그때 받고 난 뒤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무려 36시간 넘게 무슨 올해 보시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36시간이 진짜 역대급 아닌가요? 36시간이 넘게 검토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나갈 것인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을 조금씩 정말 디테일하게 다 고쳐가면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던데, 아무튼 굉장히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할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핵심 죄명이 다들 아시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이 되는 혐의인데요. 반대로 이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을 만약에 시킨 거라면, 일을 시켰는데 그게 대법원장 권한하고 상관없다? 이런 거라면 직권남용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하고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장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어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최근에 법원이 이 직권남용죄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게, 권한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판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보통 어찌됐건 이 재판들이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이전에 최근에 판례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근거로 많이 삼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법원장의 이런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권한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뭐 대법원장이라도 일선 재판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개입할 권한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말이야? 그게 말이니? 네, 뭐 이미 지금 검찰 수사로 재판 개입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네. 특히나 지금 고위 법관들도 계속해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같이 전달을 하면서 대법원장도 일선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없다, 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니까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양 전 대법원장 뭐 어찌됐건 간에 최종 책임자고요. 뭐 대법원장인데 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권한 밖의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차마 이건 뭐 직권 남용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검찰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진짜 이게 직권 남용 아니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은 지난 7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중요한 유의미한 진술들을 여럿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돼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깨알처럼 받아 적을 때 그걸 이제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이렇게 막 노트에 적는데, 이때 대법원장을 뜻하는 클 대자를 표기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그 업무수첩에 대법원장의 그 지시를 클대를 써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분의 업무수첩이
굉장히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이 이규진 전 야영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 역시도 영장심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노트를 다 아니 아무리 상상해도 그걸 지시라고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닌데 바쁜 사람이. 뭐 그럼에도 양 전 원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뭐 물론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밑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다. 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최근 법원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찰 관련 정보 보고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에 대해서 뭐 검찰이 과연 이 법원이 또 비슷한 식으로 밑에서 한 걸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물론 이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래인 임종원 전 차장, 자신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불법적인 지시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더 이상 미룰 곳도 없는 대법원장, 채권자니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애초에 할 수가 없게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대로 되셔야 될 텐데 글쎄 이제 뭐 검찰도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법원에서 너무 대놓고 국민들의 지금 인식과는 국민 감정, 국민 정서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뻔뻔하게 하고 있는 터라 걱정돼요. 그리고 이러한 만약에 이 책임 떠넘기기도 만약에 정말 검찰이 잘해서 이렇게 찌르는 게 잘 먹혀서 정말 이제 책임 떠넘기기까지 먹히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예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모르쇠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쓰는 방법이죠. 네. 아예 다 이것저것 다 안 돼서 막히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모르쇠.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모르쇠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맞춤형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재판 그 지연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기업 대리인을 직접 만나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그때 당시에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너무 자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자신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너무 자신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게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하지 너무 자신하시니까 좀 그러네. 걱정되네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법관들, 자기의 말 안 듣는 법관들 있죠. 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펜을 들어서 불이익 검토 이렇게 V 표시를 불이익 검토에 V로 이렇게 체크를 한 문건도 검찰에 입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시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름 유의미한 증거들을 꽤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생생한 물증이라고. 누가 봐도 생생한 물증인데 법원에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 이렇게 생생한 물증들을 또 눈 가리고 모른 채 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이다. V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모르겠지. 모른다고 하겠지. 아무튼 오늘 심사를 마친 뒤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요. 같은 시간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그 임종원 전 차장이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의 구속심사 역시도 어떻게 될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99%라고 아까 99% 불구속이라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자신하니까 조금 더 인심 써서 10%? 그래도 불구속이려나? 부디 좀 좋은 소식을 내일 좀 전하게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각되면 촛불 들어야 합니다. 그러시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법농단 진짜, 사법개혁 진짜 촛불 드는 것밖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네. 다음 소식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법원이 또 한 번 삼성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대놓고 이렇게 입증한 그런 이 판결을 내려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기사 보셨나요? 제재로 인한 손해 막아야 한다며 삼성바이오 변호인 자처한 법원이라는 왼쪽의 소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내용이요. 법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 제재를 내렸었잖아요. 근데 그 증선위에서 내렸던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삼성이 걱정된다며, 제재하면 안 된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대요. 와, 진짜. 일단 이유는 그래요.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삼성이 일방적으로 삼성에 기울어진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사법부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삼성 앞에서 가장 온순한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이 재판부 판단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증선위가 내린 삼성바이오의 고익 분식회계 판단을 사실상 뒤집었다는 부분입니다. 증선위가 분명 이건 삼성바이오의 이 고의 분식회계다,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증선위에서 이미 판단을 했는데, 이걸 재판부에서 아예 뒤집는 일종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가 증선위 판단과 삼성바이오의 반박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예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단정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이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근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쪽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삼성 측의 논리를 거의 받아 쓴 듯이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고의적인 회계 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들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삼성이 힘들다는데, 그런 말은 아니었을까요? 진짜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삼성이 힘들다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제재로 인해서 삼성바이오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손해들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심하게 꼬집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손해들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며, 삼성에게 이런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고의 분식회계했다는 낙인을 찍혀가지고 억울한 누명 써서 이미지가 훼손되잖아요. 법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쩜 삼성 이미지 지금 훼손될 걱정을. 고의 분식회계는 지들이 했는데 지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미지 걱정을 해주세요.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 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래니? 삼성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네, 글쎄요. 국민들을 좀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이요, 경영 공백 있어도 무너질 회사 아니잖아요? 응? 경영 공백 뭐 있어도, 아니, 그분들 아예 없고 한 몇 년 있어도 돼요.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 실무진들 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도 한 명 없다고 뭐 경영 공백이 이루어져서 뭐 회사에 큰 손해가 가고 이게 말입니까? 아니, 그것도 잘못을 했으면 당연하게 해임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회사가 경영 공백 때문에 어려워질까 두려워서 잘못한 것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게 뭐야? 말이니? 진짜 회사 안 가진 사람 억울해서 살겠네. 심지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하도록 한 그 처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회계 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 삼성바이오가 아까 이미지 걱정했죠? 이미지 걱정하고 경영 공백 걱정했습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까지 있다며 아주 그냥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완전 삼성 엄만 줄 부모님이세요? 어찌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삼성이 입을 피해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고의적인 분식회계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 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거죠. 대놓고 뭐 삼성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재판부는 이 판단의 근거로 애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또 다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들었어요. 근거로. 이게 웃긴 거예요.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 아니, 법원이 전문가들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판단을 그냥 회피를 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거라면 재판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원이 언급한 이 전문가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오로지 삼성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언론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을 옹호해온 분들이라는 거죠. 삼성 측의 감리위원으로 활동한 교수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전문가랍시고 사실상 삼성의 편을 들어주는 주장만 당연히 했겠죠. 삼성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견을 내기 힘든 사람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 인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거의 뭐 이런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결론을 미리 다 내려놓고 사후적으로 꿰맞춘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뭐 글쎄 다른 기준에 다 이제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본안 판결까지도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까. 결국은 그 희대의
정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삼성 쌈바 건이 고스란히 또 면죄부를 얻고 모두가 범죄를 아니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삼성만은, 아니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삼성만은 오로지 삼성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으로 삼성에게만 끊임없이 면죄부를 또다시 주게 되지 않을까. 네, 다시 한 번 더 이거 보여줍니다. 사법부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들의 걱정은 일반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삼성 손해보는, 삼성 이미지 걱정하고 막 그러실까. 우리의 사법부 개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런 결정들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사 뭐 다들 어제 많이 보셨죠? 뉴스 워낙 많이 나와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목포를 갔대요. 참 진짜 손혜원 의혹 띄우기에 아주 당력을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어제 목포를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대요.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근대 역사 문화거리 일대를 둘러보고 뭐 어쨌든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기자들 앞에서 이제 뭐 발언도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막상 그 현장 다녀온 저희 민중예술의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기사들이 보면 글쎄요, 제대로 목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던가 혹은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일방적인 손혜원 의원 향한 정치 공세에 치우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할 말 하면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길 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성장 앞에 가서 뭐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 앞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뭐 손혜원 의원 또 비난하고 뭐 자기들이 목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겠다. 자유한국당이요? 목포를요? 어머 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하면서 자기들이 목포를 살리겠다고 막 웃기는 소리를 아주 하면서 언제부터 목포에 관심이 있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창성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뭐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쌩하니 이렇게 이제 그 보기 좋은 컷 한번,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목포 도심 횡한 거리를 이제 우르르 가서 쫙 이렇게 걷는 씬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서울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대여 투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림을 만들러 간 게 아닐까. 우리가 여기 지금 힘을 바짝 쓰고 있다, 이걸 좀 어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 있던 지역 주민들이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이 지나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기 막 무슨 완전 6시만 넘어도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 사람 없을 때 와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시고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이제 재밌던데. 네, 뭐 아무튼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직접 오늘이죠, 오늘 목포를 찾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포 구도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신이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목포 지역 시민들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더라라는 거 거듭 이야기를 드리며,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바치카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욕을 해달라고요?
아우, 제가 또, 그게, 욕을 못해서요. 네. 욕하면 안 되죠. 욕은 여러분께 넘기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